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정말 기막히고 황당한 사연이네요. 매일 많은 사연들이 도착하지만 오늘의 사연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반전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새 인생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여성입니다. 사연 채널 보다 보니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듣기에도 좀 막장스럽고 경악할 부분이 있어 꼭 들어주십사 하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을게요.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모두 사실이고 그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아직은 신입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어떤 사건을 맡게 되면서였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예비 남편이 회사 내부 문제로 저희 로펌에 의뢰를 한 상태였고 제가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서로 많은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많이 나누었지만 예비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제게 은근히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죠. 변호사 여성을 만나고 싶은 게 자기 꿈이었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이요. 너무 적극적인 대시라 당황스럽긴 했지만 점차 예비 남편을 만나며 알아가다 보니 사람이 꽤 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당시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던지라 진지하게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영화 이거 개봉했는데 끝나고 같이 보러 갈래요? 그래요? 저 개봉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아요. 그럼 좀 이따 7시쯤 만날까요? 네, 제가 회사 앞으로 갈게요. 우리 둘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둘 다 영화 보기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거기다 예비 남편은 영화를 꼭 개봉날 보는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역시 그랬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기 쉽지 않아 처음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더군다나 예비 남편은 당시 스타트업 회사에서 퇴근 시간을 지켜가며 여유롭게 일하고 있던 반면 저는 신입 변호사라 배울 게 많아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하루하루에 정신없이 적응하고 있었어요. 바쁘면 서로 소홀해질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비 남편이 전적으로 제 스케줄에 다 맞추었어요. 그러다 보니 참 배려 있는 사람이란 걸 느끼게 되었고 어느새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어요. 어느 날 예비 남편이 먼저 우리 그럼 이제 결혼에 대해 생각해볼까? 우리 엄마가 당신 엄청 보고 싶어해 하며 은근슬쩍 말을 던지더군요. 그래, 보러 가자. 나도 자기 부모님 궁금해. 그 말에 저 역시 바로 수긍했죠. 오래 사귄 건 아니었지만 1년간 사귀며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남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확신이 오던 남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예비 시댁을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거의 쌍수 들고 환영하셨죠. 남편의 아버지는 오래전 암으로 돌아가시고 예비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우셨다 들었는데 남편에게 들은 대로 말투도 온화하시고 따뜻한 분 같더라고요. 아가야, 우리 아들이 밥도 잘 못하고 무뚝뚝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씨 하나는 참 고와. 어른들한테 예의도 바르고 내가 그렇게 키웠거든. 네, 알아요, 어머님. 제가 한창 바쁠 때라 준호 씨가 저 많이 배려해줬어요. 그럼 변호사인데 얼마나 바쁘겠어. 아무튼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내내 고맙단 말씀을 하시며 제 손까지 꼭 잡아주셨어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변호사고 학벌이나 집안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으니 딱히 반대하실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기분도 좋고 무척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와 그날 많은 얘기를 나누며 서로 어색하고 딱딱했던 분위기를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은 시어머니께서 제가 다니는 로펌에 대해 조사까지 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큰 로펌이더라고. 우리 며느라기가 실력이 아주 좋은가 봐. 하기야, 학벌이 서울대인데 못 들어갈 게 뭐 있겠어? 준호한테 듣자하니 며느라가 학교 다니는 내내 계속 1등만 했다며? 아유,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늘 1등만 한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미끄러졌어요. 아유, 얼굴도 이쁜데 겸손하기까지 하네. 거기다 언니는 의사라며? 부모님이 자식 농사를 아주 이쁘게 지었네. 이쁘게 지었어. 대단해. 예비 남편이 이야기했는지 심지어 제 언니가 의사이며 어디 병원에 근무하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넌지시 이런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내가 검진 받으러 갈 때 우리 사돈 아가씨한테 진료받아도 되나? 다른 의사들은 좀 미덥지 못하더라고. 아무래도 아는 사이가 아니고 환자도 많으니까 대충대충 진료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가, 네가 말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언니네 내과에 기계가 있으니까 간단한 검사들은 가능하실 거예요. 말해 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아가. 솔직히 이쯤 되니 조금 기분이 깨름칙하긴 했어요. 뭐랄까요. 저희 집안에 대한 조사를 이미 다 맞춰놓으시고 저한테 이것저것 첫 만남에 부탁하시는데 마치 저란 존재를 보시는 게 아니고 뒷 배경에 집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 말미엔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예비 남편한텐 제가 느낀 걸 솔직히 말할까 하다 괜히 이런 말하면 시어머니 속물이란 말밖에 안 되니 기분 나쁠 것 같아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다음날 전화를 하셨어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그만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근데 말이다. 내가 어젠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니들 신혼집이랑 혼수 이런 건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거요? 저희는 반반 결혼하기로 합의했어요. 일단 신혼집은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준호 씨 가까운 직장 근처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필요한 돈은 서로 반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안 혼수도 같이 모아놓은 결혼자금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 반반씩이나? 네, 어머니. 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다.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듣긴 했는데 그냥 믿지 못하겠어서 확인차 한 번 더 물어본 거다. 이만 끊으마. 예비 남편에게 이미 들었는데도 저에게 확인차 다시 전화 걸었다? 솔직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었어요. 상당히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시는데 이건 저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때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싶어 같이 밥 먹으러 간 레스토랑에서 예비 남편에게 말했어요. 근데 예비 남편이 풀 죽은 얼굴로 그러더군요. 에휴, 우리 엄마가 좀 속상한가 봐. 뭐가 속상하신 건데? 아무래도 자기는 변호사고 난 그냥 일개 회사원이니까 좀 더 자기가 많이 해오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파트도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고 하니까 실망하신 것 같더라고. 뭐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황당함에 사람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따다다 쏘아붙였어요. 자기야,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었어? 누구 월급이 더 많든 간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애초에 결혼자금도 같이 부은 거고. 그리고 난 솔직히 어머님도 이해가 안 되네. 자기가 돈을 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반반을 하겠다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아니 수진아, 그게 아니고 엄마는 그냥 속상하신 거야. 귀한 자식이 장가 가는데 우리 엄마 마음 이해 못하겠어? 말이 더 이상해지네.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그럼 난 귀하지 않아서 결혼할 때도 돈 더 내고 해야 한다는 거야, 뭐야? 미안한데 나 자기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먼저 갈게. 수진아! 예비 남편은 붙잡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너무 열이 받아 냉수에 샤워하곤 선풍기를 들고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를 처음부터 지나치게 반겨줬던 시어머니 모습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데 어쩌면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도 그렇고 신혼집도 그렇고 모두 제 돈으로 하길 바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게요. 근데요, 저도 정말 죽어라 공부해서 로스쿨 들어가 변호사 된 거고 요즘은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당연하게 바라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 전화 좀 받아달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턴 제가 모두 다 씹고 답장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지나니 정말 파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예비 남편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 내가 지금 너 다니는 직장 앞이다. 시간 괜찮으면 나와줄 수 있겠니?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당시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던 중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니 나갈 수밖에요. 어머님, 비 오는데 왜 여기까지? 얼른 카페로 들어가요. 그래. 그렇게 들어간 카페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제 눈을 하염없이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어머님, 그러더니 덥석 제 손을 잡으시곤 입을 떼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실언을 했다. 근데 내 아들은 잘못이 없잖니. 그냥 엄마 마음 헤아려서 엄마 편 좀 들어주려다 너한테 그런 게야. 내가 내 아들을 안다. 네, 어머님. 근데 이건 제가 어머님과 나눌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랑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이랑 이야기해보고. 아니야. 그럴 거 없다. 너도 나한테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었던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염치 없이 군 것 때문에 네가 화가 난 거고. 그러다 우리 아들이랑 말싸움까지 간 건데. 에휴, 미안하다, 아가. 내가 평생 힘들게 살아와 그런지 변호사 며느리 본다니까 그만 너무 기뻐서 선을 넘었네. 사실 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이만큼 혼수해가지고 왔다, 집 해가지고 왔다. 그런 마음이 큰 나머지 내가 괜히 주책을 떨었어. 미안해. 못난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하시는데 여기서 그만 고개 돌리고 쌩하니 나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어요. 솔직한 말로 시어머니 진심을 들으니 마음이 풀리기도 했고요. 다들 결혼 전엔 여러 가지 일로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시댁과 갈등도 있다는데 이렇게 잘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를 택시 태워 보내드리고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 남편 역시 오늘 일을 말하니 자기 역시 우리가 싸웠던 날 꺼낸 말이 그 뜻이 아니었다며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알겠어. 그럼 우리 이제 더 이 일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거지? 그럼. 고마워 자기야. 이해해줘서. 그날 예비 남편과 화해하고 난 후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왕 잘 해결된 거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언니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파혼하라며 난리쳤지만 언니를 달래곤 괜찮다며 진정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람잘 날 없다고 2달 후인 상견례를 앞두고 일이 또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나 저나 꼭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외출도 자제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 했어요. 결혼식도 소수의 하객만 초대해 진행하려 했고요. 근데 혼주석에 앉으셔야 할 저희 아빠가 코로나에 걸리시고 만 것이었죠. 거기다 아빠는 원래 몸이 좋으신 편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두고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으니. 사돈어른 괜찮으신 게야? 네, 어머님.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이세요. 근데 격리 중이라 저도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당혹스러움도 컸고 아빠가 너무 걱정되어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저도 아빠를 하루빨리 보고 싶었지만 대학병원에선 상주 보호자가 한 명만 허락되었고 한 번 정해지면 교대가 불가능해 엄마께서 가 계신 상황이었죠. 언니도 저도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답답함이 커져갔어요. 거기다 당시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기야,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 잘 이겨내실 거야. 아는데, 근데 우리 아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 왜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해, 벌써부터. 마음으로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제발 아무 일 없으시길. 그렇게 기도한 끝에 몇 주 후 몇 달간 후유증은 있으시겠지만 너무 다행히 아빠께서 의지로 잘 이겨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남편도 옆에서 이해해준 덕분에 저도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런 큰일을 같이 겪다 보니 예비 시댁과도 남편과도 좀 더 돈독해진 기분이 들었죠. 그때 결혼하면 시댁에도 남편에게도 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비 남편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다 최근에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었어요. 대기업 이직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간 열심히 경력사 이루어낸 성과였기에 본인도 무척 뿌듯해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고요. 수고 많았어 진짜. 우리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평생 모시고 살게. 조금만 기다려줘.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는 떡이라도 돌릴 기세로 예비 남편을 얼싸안고 장하다며 울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일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식이 늦춰지면서 신혼집에 예비 남편과 저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요. 주말에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가, 내가 백화점인데 우리 준호 양복 한 벌 해입히려고. 좀 올래?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께선 대기업 다닐 남편의 양복을 사입히겠다고 백화점에 가시겠다 하셨고 저 역시 쫄래쫄래 그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브랜드 양복 한 벌만 해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특히 예복용도 아니고 직장에 입고 다닐 옷인데 굳이 비쌀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비싸도 8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져온 양복을 다시 옷걸이에 걸어놓으라 하시며 다른 것을 보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괜찮네. 이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200이요? 200이면 적당하네. 예, 카드 긁어라. 200 정도 한단다. 이 정도면 뭐 때깔나겠구나. 네? 어머님, 이건 좀 비싼데요. 직장 입고 다닐 옷인데 어차피 매일 입으면 옷이 해지고 낡을 거고 이 가격은 저도 준호 씨도 무리예요. 아니, 뭐가 비싸다는 거니? 아가, 준호가 이 정도 가격의 옷은 입고 다녀야 회사 사람들한테도 면이 설 거 아니니. 싸구려 양복이랑 비싼 양복이랑 딱 봐도 급이 차이 나는데 대기업 다니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한다. 어머님, 저도 회사 생활 해봐서 아는데요. 옷으로 비웃음 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다 저 양복이 저렴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양복 조금 저렴한 가격대 사도 오래 입기도 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자 하니까 얘, 너 어디서 날 가르치려 드는 거니? 네? 내가 대학 안 나오고 너처럼 변호사 아니라서 무식하다고 생각해 이러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법정이니? 어디 시애미를 따박따박 가르치려 드니? 그런 건 네 직장에서는 하는 거지 시애미 앞에선 예의가 아니야. 그런 것도 못 배웠어?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신데요.
미안한데 너랑은 오늘 쇼핑 못하겠다. 그냥 나 혼자 할련다. 정말 뭐라 말을 잇지 못하도록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불쾌한 티를 내셨고 저도 그쯤 되니 덩달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알아서 하시라고 한 뒤 카드만 드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솔직히 카드 드린 것도 잘한 짓 같진 않지만 과연 얼마나 긁나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세상에 계속 오는 카드 내역을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이더니 그 다음 구두가게에선 60만 원, 또 어디서 100만 원. 이러다 카드를 동날기 세더라고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전 전화를 해서 예비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이 대신 백화점으로 가 시어머니를 말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예비 남편을 붙잡고 물어보니 기운 쪽 빠진 얼굴로 고개를 젓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환불 처리했어. 양복 빼고. 엄마가 양복은 죽어도 양복 못하겠다고 하셔서. 예비 남편이 대기업 입사하고 난 뒤 예비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는 정말이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줄줄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사람이 앞뒤가 다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해준 분이었죠. 어느 날은 갑자기 저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너희 시어머니 방금 왔다 가셨는데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여기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에게 자기는 VIP인데 왜 먼저 안 해주냐면서 얼마나 땡깡을 부렸는데 간호사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 하셨어.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던지. 니네 예비 시어머니 다신 오지 못하게 해줘. 기절초풍할 일이었죠. 언니 병원에 가서 그 쌩 난리를 치셨을 줄은. 언니가 어디에서 내과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긴 했지만 정말 거기를 가서 그 검진을 다 받고 오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통이 나서 바로 예비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민망해하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그 말뿐이었죠. 하지만 예비 남편의 그 말도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이미 정장 사건으로 한번 주의를 드렸으면 그만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고를 벌이시니 대체 무슨 심산으로 이러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더 웃긴 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선 병원 다녀온 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사돈아가씨 병원을 좀 다녀왔다. 근데 내 이름 석자 되면 당연히 미리 진료 봐줄 줄 알았는데 아유 세상에 1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라. 아니 그게 말이 되니? 진료 받기까지 1시간, 초음파 한다고 30분. 왔다 갔다 내가 이 더위 얼마나 찌들고 힘들었는지 상상이 가? 네 시엠이 자칫하다 쓰러질 뻔했다. 그런 건 네가 유두리게 알아서 처리했어야지. 어머님께서 가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약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약된 환자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병원이 환자 대접을 그따위로 한다니? 거기다 네 언닌 돈까지 받던데? 네? 정말 이런 막말이 또 있을 수 있나요? 언니에게 미리 듣기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 공짜로 다 받고 가셨고 심지어 좋은 비타민 주사도 공짜로 받고 가셨다 들었습니다. 근데 대체 무슨 돈을 내셨다는 걸까요? 설마 진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진료비 받으라, 진료비. 아유, 얼마나 아까운지. 그 몇천 원 그냥 안 받아도 될걸. 진료 받으셨으면 내야죠, 진료비를. 그리고 비타민 주사도 돈 안 내고 맞으셨다면서요. 그깟 주사 얼마 한다고? 네 언니가 그러디? 주사값 달래? 참 기가 막혀. 다른 집들은 식구 중에 의사 하나 있으면 그 덕 보고 산다 하던데 그럼 난 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단 그 말이구나. 떨어질 거요? 저희 집안이 무슨 봉도 아니고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대체? 저희 언니가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예비 남편은 옆에서 진정하라 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 생각했죠. 근데 예비 시어머니도 제 말에 기분 나빴는지 그만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어머니와의 갈등이 확 불어나게 되었고 승질이 나서 업무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 상견례 날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하루 종일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 예비 남편을 봐서라도 일단은 상견례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결혼하고 나선 예비 시어머니와 한번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엄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아침 일찍 서울 오기 힘드시니까 미리 하루 전날 우리 집에 있다 같이 가요. 아유, 사위 불편하게. 난 됐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뭐 어렵다고. 원래 나이 들면 잠도 없어져. 엄만 괜찮아. 엄마, 그이가 먼저 제안한 거야. 진짜 이따가 같이 가. 상견례니까 떨리기도 할 거 아니야. 네 아버지 없고 하니까 떨리긴 한데. 그래, 알았다. 그럼 준비해서 내려가마. 마침 서울에 친구 딸 결혼식도 있고 하니 상견례 이틀 전에 내려가서 하루는 친구 집에서 자고 하루는 니네 집에서 자면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는 몸조리 차원에서 오지 못하셨고 지방에서 살고 계시는 어머니만 서울로 올라와 저희 신혼집에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날 낮엔 엄마와 서울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며 나들이하고 신혼집에 들어와선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엄마는 서울 나들이가 오랜만이라며 너무 좋다고 내내 밝은 얼굴이셨죠. 그래서인지 저도 행복했고 내일의 상견례만 잘 끝나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은 저녁상을 치우고 예비 남편과 침대에 편하게 누워있던 때 갑자기 일이 벌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신혼집에 들이닥치신 거였죠. 전에 집 청소 도와주신다고 들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구가 다 들어오고 오신 적은 처음이었고 연락도 없이 오셔서 더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말이죠. 어머님, 웬일이세요? 이 밤에 갑자기. 잠깐 반찬 주러 왔다. 내 아들이 오늘 아침 못 먹고 갔다 하길래. 근데 넌 시애미가 아들 집에 온 건데 뭐 문제 있니? 아니요, 문제라기보다는. 사돈 어른께서는 어디 가셨니? 네. 엄마 잠깐 식혜사러 슈퍼 나가셨어요. 근데 넌 가구가 들어왔으면 다 들어왔다고 말을 해야지. 난 지금 알았구나.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놀란 제 반응에 아랑곳 않고 잠깐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집안이 엉망이구만 엉망이야 하며 혀를 차셨어요. 상견례 전날 잔소리 하시려고 오셨나 싶어 저도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근데 그때 침대 쪽을 보시다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묻더군요. 근데 잠시만. 이거 내가 말한 침대 맞니? 네? 아니, 저번에 너랑 나랑 봤던 그 침대 말이다. 1,000만 원짜리. 그 명품 침대는 어디 갔고 왜 다른 침대가 들어와 있는 게야? 색깔부터 다르잖니. 디자인도 다르고.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지조차 이해되지 않았어요. 원래 예비 남편과 둘이서 혼수를 고르러 다녔는데 그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셋이서 잠깐 혼수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비 시어머니와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백화점 매장을 돌다 침대를 보러 갔었는데요. 참고로 이땐 예비 남편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았을 적입니다. 어머나, 이 침대 너무 고급스럽다. 한번 누워봐라. 와, 정말 좋네요. 부드러워요. 잠이 진짜 잘 오겠는데요? 아유, 엄마, 근데 가격 좀 봐봐. 너무 비싸네. 아이고, 그러네. 세상에. 무슨 침대가 이리 비싸다니. 1,000만 원씩이나. 이 정도면 침대에 금이라도 둘러야겠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다른 거 보러 가요. 다른 것도 많으니까. 분명 그렇게 넘어갔던 일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설명드렸더니 너는 눈치껏 했어야지. 내가 그랬다고 그걸 넘어가니? 이런 싸구려 침대 내 아들을 눕히려는 게야? 아유, 세상에. 매트리스가 돌이야, 돌. 이런 딱딱한 침대에 누우면 내 아들이 편히 잘 수가 있겠니? 다음날 출근할 수가 있겠냐고. 어머님,
지금 비싼 침대 안 해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 침대 저희 이미 편하게 쓰고 있어요. 조용히 해라. 편하긴 개뿔. 내 아들이 너한테 늘 져주니까 말을 못하는 거겠지. 너는 변호사라 지금까지 우리 아들 무시하고 그랬지? 근데 어떡하니 이제? 어?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일개 회사원 나부랭이가 아니고. 그럼 너도 그에 맞게 태도를 바꿔야지. 태도요? 무슨 태도를 바꿔요? 대기업 다니면 제가 준호 씨를 왕으로 대접해줘야 하나요? 엄마, 말이 왜 그래? 무슨 대접이야. 얘도 변호사고 직업 있는 앤데. 그리고 저번에 결정난 걸 왜 이제 와서 그래? 넌 가만히 있어라. 그럼 왕으로 대해야지. 떠받들어야지. 남자고 네 서왕인데 어디 여자가 변호사랍시고 기죽이려고. 너 학벌 좋고 잘난 거 아는데 요즘 변호사 세고 셌다. 돈 못 벌어. 근데 내 아들은 아니야. 내 아들은 평생 잘 나갈 거라고. 정말 하시는 말씀마다 못 듣겠네요. 시어머니는 계속 억지를 부렸어요. 자기는 분명 명품 침대 사달라고 했다. 너한테 문자까지 보냈다. 제가 못 봤다고 하면 그건 그럼 네 잘못이다. 네가 시엠이 업신여긴 거다 등등. 정말 감당 못할 수준의 말이 오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도 열이 올라 정신없이 받아치느라 몰랐는데 어느새 저희 엄마가 들어와 계셨더라고요. 엄마는 조용히 이 광경을 다 지켜보신 건지 입을 떼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입니까? 마침 잘 오셨네요. 안사돈, 제가 지금 며느리 야단 좀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이죠 뭐, 일종의 교육. 변호사라 해서 말귀 잘 알아듣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이거 완전 헛똑똑이에요. 제가 분명 명품 침대 사라고 문자까지 넣었거늘 그걸 못 보고 제멋대로 침대 사서 떡하니 사놨네요. 저 흉물스러운 걸 침대라고 말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모양 빠지는 건 못 참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 집에 저런 게 있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행여나 우리 아이 회사 상사라도 와봐요. 저 침대를 보고 형편 어렵구나, 불쌍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승진을 하려 해도 승진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사가 대체 침대 보고 승진을 시켜준답니까? 사돈어른 지금 제정신이에요? 솔직히 말해 저는 사돈 딸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모난 소리 좀 했다고 지 성질대로 하는 거며 우리 아들한테 파혼하겠다고 협박했던 거며 아주 다 망측스럽고 무서웠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하지만 우리 아들이 이제 대기업 다니고 연봉 몇천 턱턱 받아오는 애입니다. 근데 변호사 하나 못 만나겠어요? 따님 같은 분 널렸습니다. 널리고 널린 거 며느리랍시고 받아줬더니 아유 시엠이 무신하고. 아유.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을 무시했나요? 어머님이 절 무시하셨겠죠. 어머님, 저한테 저번에 무슨 심부름 시키셨는지 기억 못하세요? 어머님 백화점 쇼핑하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게 하더니 밥도 본인 것만 주문해 드시고 제 허락 없이 카드 몇백만 원치 긁으시고 저희 언니 병원 가서는 VIP라고 진상짓 하시고 생각 안 나세요? 아니면 안 나시는 척 하시는 건가요? 진상짓?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 한 거니? 이 미친 게?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곤 절 몇 번 휘두르시더군요. 너무 놀라 소리도 못 냈는데 옆에서 예비 남편이란 작자는 아무 행동도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곧바로 도움의 눈길을 보냈는데도 말이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의 망측한 짓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곧바로 저희 어머니가 손을 크게 휘두르시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내려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졸지에 악하고 쓰러지더니 놀란 눈으로 저희 엄마를 보셨어요. 지금 뭐하는 짓이긴요. 참교육시키는 중이죠.
방금 우리 딸 교육시키는 중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비 사돈 참교육 좀 시켰습니다. 다신 건방지게 이런 짓 못하도록요. 감히 어디 귀한 딸 머리채를 잡긴! 엄마의 불호령에 예비 시어머니는 얼어붙었고 예비 남편도 저도 아무 말 못한 채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다 몇 분 지났을까?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쏘여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믿을 수 없었죠. 그거 알아요? 우리 아들 지금 부잣집 여자와도 얘기 오가고 있어요. 변호사 딸보다 훨씬 몇 배는 훌륭한 국회의원 딸내미랑 말입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 딸 없어도 우리 아들 장가 잘 갈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뭐라고요? 그럼 결혼 전 같이 살고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알아보고 다녔단 말인가요? 당신 진짜 미쳤어? 미치긴. 내 아들 당신 딸한테 주는 게 아까우니 그러는 거지. 결국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저희 엄마가 다시 한번 잡으며 싸움이 크게 번졌고 저와 남편이 겨우 뜯어놓은 끝에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씩씩거리며 변호사 주제에 어디 감히 내 아들을 이라고 말하며 노려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마 잊을 수가 없네요. 한바탕 소란이 일고 난 후 결국 저는 파혼을 선언했어요. 예비 남편이란 작자가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 짓을 하는데도 가만 지켜보고 있던 걸 생각하면 열불이나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자기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별나긴 해도 당신하고 별로 볼 일은 없을 거야. 기껏해야 명절날일 텐데. 기껏해야 명절날? 장난하니? 너희 엄마가 어디 명절날만 오실 분이야? 아휴, 뭘 또 그렇게 말해. 솔직히 장모님도 뭐 하실 건 다 하셨잖아. 우리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니? 더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이만 헤어지자. 예비 남편은 집단엔 아쉬움이 남았는지 꽤 오래도록 잘 붙잡았지만 정이 휘둘리고 싶지 않아 일부러 모든 연락을 끊고 다시 변호사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예비 남편이란 놈도 성격 드러운 놈이었는지 제가 모르고 살았던 건지 막상 파혼을 선언하자 괜히 저희 집까지 찾아와 술주정하고 욕하고 심지어 저희 엄마 험담까지 하더라고요. 너 얼마나 잘났길래 날 버리냐? 어? 야! 나와! 나오라고! 하기야, 네 교양 없는 엄마 하는 짓거리 보면 딱 알겠다. 너도 그 엄마의 그 딸이니까, 그지?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 내가 네 말대로 순순히 돌아가 줄 것 같아? 어? 야, 너 오늘 제대로 진상 만난 거야. 나 만났다고! 알겠냐? 덕분에 그놈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몇 번 따귀를 때렸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져 경찰을 몇 번이나 불렀어요. 아휴, 지금 생각하면 이별의 과정도 더럽고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그 뒤 파혼했다는 이유로 여러 안 좋은 시선을 받긴 했지만 제 잘못도 아닌 거 딱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도 오히려 그놈 이야기를 하니 헤어지길 너무 잘했다고 다들 다행이라고 말해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결혼까지 이어졌더라면 생각만 해도 소름 돋거든요. 다만 한 번씩 그 자식과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열받았지만요. 저희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액땜했다 생각해. 좋은 일이 생기려니 나쁜 일도 생기는 거야. 다 잊고 새 출발하자꾸나. 남자는 그놈보다 훨씬 좋은 놈 만날 수 있어. 사람한텐 다 제 짝이 있고 인연이 있는 거야. 네가 아직 인연을 못 만난 거다. 엄마. 엄마 역시 저만큼 분하고 힘드셨겠지만 제 앞에선 티내지 않고 외려 달래주시더군요. 그런 엄마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조금 뭉클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 듣기론 엄마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을 알아놓으셨다고 했어요. 근데도 딸 걱정에 딸이 혹시 주저앉을까봐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엊그제 친구에게 저를 속이고 선본 그놈이 대기업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걔 일 못해서 잘렸대.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잘리냐? 아무튼 고소해서 너한테 바로 전화 건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일하는 내내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직장 동료들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다들 인광보라며 좋아해 주더군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놈이 오늘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의뢰인 만나는 중에 전화를 해대선 회사는 안 가고 대낮부터 술을 퍼먹었는지 잔뜩 술 취한 목소리로 한 번만 받아달라 그러더군요. 말인지 방구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평생 엄마에게 효도하며 살라고. 너 같은 마마보이들은 그래야 한다고. 그리고 제발 다른 여자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엄마랑 둘이서만 살라고 충고해줬어요. 그래야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아마도 당분간 이놈 계속 저에게 달라붙을 듯 합니다. 철가면을 썼다면 그 여자까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일 겁니다. 그놈에게서 전화 받고 황당한 마음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종류의 글은 처음 쓰는 거라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들릴지 몰라 두렵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테고 반대로 예비 시댁이 될 뻔한 그 집구석을 욕해 주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왕이면 후자이길 바랍니다. 특히 미혼이신 분들 시댁 검열하시고 결혼하길 바랍니다. 혹시나 개차반 같은 놈들이 걸려 엮여들어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려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마보이는 꼭 거르시고요. 저는 저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기다리면 제게도 언젠가 좋은 인연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불볕더위 조심하시고 늘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